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의원 위원장님, 중심으로 이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 예, 여기 권익위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서를 바로 잡아주세요. 법사위가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사상임에서 논의될 거를 무슨 기회도 아니고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발언인데 정상적인 발언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 권익위로 가요. 공개해주세요. 여기가 권익위 무슨 정부의 상임위원장이 아세요? 끝까지 듣고 나가세요. 정부의 상임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법사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 지리 시간을 얻어서 하세요. 무시하세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이 정부내가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가 했으면 경상하세요. 분명히 달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그렇다면 않습니까?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한테 고생시킨 거 생각하세요. 잠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 제가 사용하죠. 정문에 같이 있었지 않아요? 억울하게 죽은 권익위 국장의 잠깐 죽음의 진상을 진정하세요. 밝히자는 자,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기여 안 했어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기여 안 했는데 반성 문제 잠깐 조용히 하세요. 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정부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설령 하세요. 정부가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책임 정치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성석준 권익위원장을 지키면서 대통령의 뒤를 가리고 대통령 직무수행을 방해해서 누굽니까? 김건희 씨 때문에 사람이 반성 문제 죽었잖아요. 하세요. 김건희 씨 때문에 사람이 권익위 죽었잖아요. 직원들이 권익위원장 때문에 얼마나 소원을 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아세요? 김건희 명복배 무혐의 시키려고 권익위 직원들 만날 때마다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반성 문제 하세요. 300만 원 때문에 부끄러워지 하셔야죠. 김건희 반성하세요. 명복배 부끄러운 줄 아세요? 김건희 씨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성석준 의원 김건희 자. 그렇게 보호해서 되겠어요? 동료 의원님들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 진짜 우리 여사를 이렇게 권익위 보호하려고 위원들 나서는 거예요? 직원들 한번 창피한 줄 물어보세요. 아세요?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말려서 물어보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소관이를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창피한 줄 여기는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반성하세요. 성석준 의원은 창피한 걸 모르는군요. 아주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보호하고 딸랑딸랑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뜨겁죠?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화딱지 나서 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는 과방위 화면을 보여드렸었고요. 보고 나서 이제 오늘 본 주제는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속기록을 굳이 제가 읊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법사위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막상 언론이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당연히 좀 센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 권익위의 국장이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든 상황이 왜 생겼느냐가 이제 본질 아니겠어요? 근데 법사위에서 이제 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서 이 권익위 얘기를 꺼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생뚱맞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이고, 사실 근데 연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결국엔 또 수사기관이 이거를 밝혀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권익위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그 조사가 되겠습니까? 혹은 경찰에서 이거를 보거나 검찰에서 이걸 본다고 제대로 되겠느냐만, 어찌됐든 우리 수사기관이 이런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살인자. 근데 전현희 의원이 원래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그리고 주체를 오늘은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이제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 표현이 과하다 아니다라고 평가하자면 저는 조금 과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그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책임은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권익위 부위원장이나 권익위 위원장이나 그 권익위에 있는 위원장들을 움직여서 압력을 넣거나 압박을 한 진짜 주체는 누구겠어요? 그리고 이 디올백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 결국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본질을 지적하는데 이제 표현이 과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을 잡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일단 어떤 생각을 했냐? 첫 번째, 이 이슈가 아마 여권이 주도하는 또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핵심 이슈로 떠올라서 아마 이 국회의 갈등 상황을 끌어가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 다른 덮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기사 갖고 온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산하기관장 내정자에게 고가 선물을 수수한 의혹이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서가 좀 황당한 내용이 또 있어가지고 요 내용도 다뤄볼 법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황당한 변호 이력들, 가령 예를 들어서 리조트 기업 2세의 몰카를 변호했다거나 아니면 미성년 성매매를 변호했다라는 이력 논란들이 과연 인권위원장 후보에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 많아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문제와 관련된 논란들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또 김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광복절 기념식 앞두고 있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수히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큐에 뒤집을 수 있는 일종의 호재를 만난 셈이죠. 김건희가 살인자다라는 이 발언이.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야, 진짜 정말 빠르게 이게 이제 그 논평이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의 조치와 용산의 조치가 투트랙으로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전현이라는 이름을 검색만 해봐도 대충 보이실 텐데 살인자, 김건희 살인자 그냥 뒤덮었어요. 기사의 매체량, 이 보도량이 주는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딱 이 영상,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이 영상 보고 나서 살인자 발언 나오면 이거는 그 권익위의 국장 그 대리가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책임론이 이제 불거져야 되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실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가 더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본질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이거를 질질 끌거나 아니면 이걸 덮거나 하는 좋은 수단으로 전현희 사과해라, 민주당이 사과해라, 이렇게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언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본질 흐리기 작업이 시도될 거였는데, 그 발언 있자마자 딱 언론사를 봤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수천 수백 모르죠. 이제 만 단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현희 살인자, 김건희 살인자 키워드가 이게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두 가지를 짚을 건데요. 자, 국민의힘에서요, 제명 추진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 의원직 제명을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에? 이게 근데 그렇게 될 것도 아니지만
제명을 추진한다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명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걸 알면서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아마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제명 가야 된다라고 당연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된 SBS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이게 실제 그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후 3시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가 살인자다 발언이 있고 나서 그 즉시 이제 그 단독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미 제명안은 국회에 제출이 되었어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의사 진행 발언 과정에서 송석준 의원과의 갈등이 있던 상황에 튀어나왔던 저는 갑작스러운 발언 정도로 보고 이거를 그냥 당사자에게 미안하다라기보다는 송석준 의원에게 원래 먼저 사과를 받고 사과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정청래 위원장이 이 전현희 의원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 국장이 죽은 원인이 전임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분위기가 좀 부드럽게 흘러가니까 이거를 먼저 사과해달라고 전현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장이 제안을 했지만 송석준 의원이 사과하지 않았죠.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커졌고 살인자 발언까지 나오게 된 걸로 저는 보이는데 다만 요거는 또 다른 이제 한 결은 또 나중에 짚고요.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전현희 의원 그 제명 추진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입장을 냈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입장을 냈어요. 물론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부인을 살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안 하시는 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취지는 이해하고 저도 어떤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된 디올백 논란이 억울하게 고위 공무원의 목숨까지 잃게 된 상황은 다분히 용산의 책임이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의 수위를 놓고 봤을 때 국회에서 국회 이제 법사위 현장에서 살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함과 동시에 뭔가 이제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이걸 수단으로 해서 호재를 만나게 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빌미를 안 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기다렸다는 지금 대통령실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공직자의 안타까움 또 정쟁 얘기가 나왔죠. 야당의 저열한 형태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는 거면 책임감은 실제 용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임의식이라는 게 있다면 권익위에서 진상조사를 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야 되겠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의 근거에 거친 말을 쏟아낸 건 인권 유린이다. 세게 나오죠. 네. 그리고 이게 좀 황당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 넘었죠. 요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앞에 있는 거는 유감이고 인권 유린이고 영부인 욕하지 마라. 발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서 윽박 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수 있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공직사회 압박,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이런 게 황당한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이게 아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송석준, 전현희 의원이 서로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나고 법사위는 중간에 정회할 필요 없이 파행 운영을 겪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마지막 거는 사실 이건 궤변이죠. 이거는 이게 에이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 지르고, 아니 윽박 지를 만한 일을 안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오늘 대표적인 게 과방위 법사위인데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권력에 향해 권력의 푸들쯤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했다면 국회에서 이럴 일도 없죠. 그죠? 근데 마치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수도 있다라는 그 협박이 엄청난 협박으로 들리는 것 마냥 대통령실이 공직사회를 언제부터 이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입장까지 표명하시며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겠다. 민주당이 죽였다라는 논리를 마지막으로 내세웠어요. 이거 황당한 주장이고요.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일이 이르게 된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이기도 합니다. 사무처장은 권익위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부패 방지국의 그 업무를 대리했던 국장님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직속 상관이 누구예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거잖아요.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만으로, 게다가 사표 수리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자세는 임성근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평가할 만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덮어진다고 착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냥 매듭이 지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오산이죠. 권익위에서 그런 해괴망측한 무혐의 종결 처리가 있었던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이렇게 덮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이 사건이 거론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거론하자마자 송석준 의원이 반발했죠. 반발하면서 전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너도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반하장이 돼버렸죠.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전현희 의원의 표현 수위가 좀 심했다고 이걸로 언론을 뒤덮고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 저는 이거를 그대로 바라볼 마음은 없죠. 그래서 본질은 뭐냐?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인 권익위의 기능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권익위에서는 이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 김아무개 부패방지국장이 담당했던 일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사건, 이런 등등의 조사건들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보기에는 결론은 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결론은 내가 권익위원장이었으면 잘 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권익위 차원에서 결론 잘 낼 수 있어요. 근데 여야가 하나같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맡다 보니, 그러면 대통령실의 해석대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권익위가 다룰 정도라면, 그죠? 김아무개 부패방지국장이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을 또한 다뤄야 되니 이걸 누가 압박했겠습니까? 야당만 압박했어요? 국민의힘도 압박을 했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헬기 특혜 탔으니까 권익위에서 결론 잘 내라. 윤석열 정부다.
부패 방지국 국장님 결론 잘 내십시오. 라고 압박을 했겠네요. 그러면 대통령실 시각대로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국민의힘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심한 자책감을 토로하게 만들 정도였다면 야당이나 이제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은 권익위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게 국가기관이 맞냐? 양심이 있는 거냐? 도대체 뇌는 있는 거냐? 생각은 하는 거냐? 미쳤냐? 그러고도 세금 받고 싶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모든 국민들이 다 했죠. 야당뿐만 아니라. 근데 정작 그 분을 실무적으로 압박했던 사람은 정승윤 부위원장, 혹은 권익위 위원장, 아니면 용산. 이겠죠.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도, 압박, 외압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이제 와가지고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야당 의원의 어떤 발언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묻어버리자? 니네도 똑같아? 민주당도 살인자야? 이렇게 논점을 흐립니까? 그렇게 될 사안은 아니죠.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야당 의원의 조금 수위 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그 의원들끼리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지만 권익위에서 있었던 일은 진상을 규명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유철환 권익위원장,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그리고 정승윤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김아무개 부패 방지국 국장 대리를 김건희 여사는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 권익위 차원에서 우리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김건희 디올백은 무죄다. 무혐의 종결 처리. 권익위 종결하자. 라고 압박을 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게 이건 그냥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승윤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꼬리를 자를 게 아니고 이 총체적인 진상 파악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제명 시도 그리고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은 황당한 주장이죠. 여당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 관련돼서는 청문회를 따로 하는데 동의를 해주거나 진상규명 작업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건 엔터테인적 성격으로 들어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실 분 안 계시죠?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오해를 받았던지라 오해에 좀 민감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 없으실 거고요. 자,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발언을 한 전현희 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 굳히기 가능성이 이 사건으로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 그리고 이 사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좀 차치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 특수를 많이 봤던 사람이고요. 권익위 특수, 윤석열 정부 특수를 보신 분입니다. 전임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탄압에 맞서 싸운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면서 법사위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탄핵청문회에서 그 외부로부터 법사위에 들어오는 과정에 법사위장에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얼굴에 타박상을 입거나 이제 좀 피해를 당하셨죠. 이제 그런 대목들이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렇다 할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서 비 맞으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든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약했다. 그리고 전현희 후보가 기술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이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컨텐츠나 어떤 진정성의 무게를 당원들이 평가를 다 해줄 터인데 중요한 건 실제 발산하는 에너지, 예를 들면 연설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목소리나 어떤 스피치의 약간의 한계가 좀 보이거든요. 시원시원하게 막 뻗어나가는 연설을 하고 싶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울 때 답답함이 없게끔 들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목들이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으로 이제 재밌게 제목을 하나 이거 엔터테인먼트라고 했습니다. 재밌게 제목을 뽑아보자면 이 기사를 이현주가 싫어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주 후보는 안타깝게도 과방위도 법사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언론 인터뷰 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분들을 다 응원하시겠습니다만 지금 5위권의 싸움은 100표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선이나 이제 전당대회 통해서 뭐 대의원, ARS, 뭐 온라인 투표 다 합산해 버리면 아직 지금 절반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니까 나머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향방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국적인 이미지를 가질 만한 사건이 또 터져버리면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게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의 상황에서 뭐 전현희 의원이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발언을 해야지라고 계산하고 들고 나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혼자 1인 시위를 꽤 하고 계시는데 권익위 앞에서 거기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라는 표현을 왕왕 쓰세요. 자주 쓰세요. 기사화도 이미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 살인자라는 표현이 붙었는데 송석준 의원이랑 대립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건데 김건희가 하다가 살인자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살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계획이 됐든 계획이 되지 않았든 간에 계획이 됐든 되지 않았든 간에 이 이슈는 전현희 의원에게는 뭐 엄청난 저는 어드밴티지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사를 이현주 의원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여유와 삼님, 전현희 의원은 성격이 꼼꼼해서 발언 하나하나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짚었던 포인트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에게는 이 김건희는 살인자다라는 이 발언이 상당히 오래 갈 거고 이걸로 상황을 좀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쯤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어떻게 또 민주당에서 상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그 논란을 서로가 키워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쪽을 더 주안점을 둘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예상이 안 돼요. 다만 대통령실이 발끈하고 옳다쿠니 하고 나온 걸 보면
결국 대통령실과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호재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건 좋을 건 없지만, 좋을 건 저는 없다고 보지만,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정략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